운명은 모르는 게 약이다. 알아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 운명의 예언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소리를 했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면 다행이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곳에서 원하는 처방전대로 한다. 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면서 터무니없이 비싸고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보장도 없으니까 문제이다. 그래서 점집에 다니면서 집안의 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다. 피하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누가 만약에 내 팔자나 운명이 이렇다고 해서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부터 쫓기는 신세인 것 같아서 참으로 우울하고 불행한 느낌이 든다. 왜 알아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운명의 주인공은 나이다. 다가올지 안 올지 모르는 운명 따위를 일부러 찾아서 알려고 한다면 구독받는 삶을 살게 된다. 뭐 나의 운명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면 되잖아.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해서 대처하겠노라고 자신의 하던 일도 팽개치고 그 운명을 극복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스스로 난 운명과 맞선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다가오지도 않을, 어쩌면 내 운명에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뱉은 말에 휘둘려서 그때부터 그 말에 구속되어 사는 경우이다. 운명의 주인공은 나이다. 숙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운명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운명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행복이라는 운명을 향해 도전해보라. 예전에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셨다고 합니다. 원래 어머니께서는 기독교 집안이셨는데 6.25 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결국 불교로 귀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그건 배교라고 말하지만 다시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투철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그러니까 저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무당한테. 그 나이 40 넘어서 나아질 거라고. 뭘로 나아질 것 같냐고 물었더니 글을 써서 나아진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에 하마터면 적중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45살 때 일이었는데 제가 이게 보충 설명하자면 좀 사연이 길다 보니까는 대략 생략을 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제 57장이네요. 일생에 몇 번의 성격 변화가 찾아올까? 순도 100%
내성적인 사람은 없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몇몇 내성적인 부분 때문에 자신을 마치 내성적인 성격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까지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변화를 해보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과연 단점인가 하는 의문까지 들었다. 내 삶에서 내성적인 부분은 외향적인 부분보다 더 장점이고 좋은 점이 많이 있었다. 아마도 내성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다. 남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난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가 만든 틀이 분명히 있다. 나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도 출 수 있고 강의도 하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나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면서 더 나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블로그를 관리하며 나를 돌아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나를 개발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더 잘한다. 그럼 장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보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점인데 단점으로 천덕꾸러기처럼 구박을 받고 있는 점이다. 그것을 다시 옥석처럼 갈고 닦아보자. 내성적인 사람이 배려를 잘한다. 내성적인 성격의 대표가 소심이다. 그 소심이 남을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남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외향적인 성격은 못 따라온다. 자신을 많이 내세우면 외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챙겨주면 내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다. 나보다 더 남을 생각하고 의식하다 보니 소심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소심 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자. 마음의 위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소심함이 더 좋은 것 같네. 사이코가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네. 사이코는 정신병의 일종이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아니자는가. 사이코는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지 내성적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네. 혹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은 하지 말게나.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빨리 읽는다. 눈썰미, 귀썰미 이런 재주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눈치는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재주인데 내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마음 밖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마음 안에 있는 부분은 내성적인 사람이 잘 읽어낸다. 왜 그럴까? 자신이 겪어보았으니까. 남을 잘 이해하고 남의 마음을 잘 읽어낸다.
또 마음의 위로. 외향적인 사람은 마음 밖에 일에만 관심이 많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성적인 성격이 바로 자신이 마음을 읽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남의 마음까지 읽고 헤아려 이해할 줄 안다네. 지금 내가 심리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부분도 외향적인 부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 내성적인 부분에서 나의 이런 점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감히 단언을 하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돌아본다. 외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허전함을 자신의 무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떤가?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 책을 읽거나 나를 돌아보거나 자기를 개발하거나 한다. 분명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각성을 하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위로. 나만의 노하우, 달인, 그런 사람은 혼자서 자신만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져서 된 것이라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네. 성공한 사람은 하루에 5분 이상씩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하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내성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한 사람이라는 셈이네. 순도 100%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지구상에 없다. 마음의 위로.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은 누가 구분을 짓는가?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 100% 내성적인 사람은 없다네. 단지 부분적으로 내성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단정짓는 당신이 있을 뿐이라네. 꼭 내성적인 부분만 있냐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은 내 안에 외향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네. 단지 밖으로 보이는 면이 내성적인 부분이 많은데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내 성격이라네. 살면서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성격이라네. 지금 성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성격으로 계속 늙어 죽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게나. 점점 성격이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다네. 부디 마음의 문만을 버리지나 말게나. 직업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성격이다. 마음의 위로. 죽어도 못한다고 했다가도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 하게 된다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이네.